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또 그 택시를 타셨다고요? 그 택시라 그니까요. 함은 얼마 전인가요? 한 6개월 됐나? 6개월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타고 왔었던 택시를 다음 날 신지 작가님이 또 네. 타셨는데 네. 그 택시 기사님이 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게 지금 까먹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알죠. 너무나 잊지 못할 네. 평생의 사건이었는데 네네.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기사님께 차 번호랑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인사할게요라고 하고서 제가 행복을 빌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잊고 있었는데 다음 날 신지 작가님이 그 택시를 타셔가지고 맞아요. 택시 기사님이 똑같은 목적지에 내리는 신지 작가님을 보고서 너무 신나서 후기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오늘 또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정말 북카페에서 듣고 전하게 되는 얘기들 중에서 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너무 놀랍다 싶은, 이게 우연이라고 너무 놀랍다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니까요. 저도 오늘 그래서 또 그 기사님이시네. 그리고 또 기사님도 내가 그렇게 EBS에 라디오를 하는 분을 태운 적이 있다 그래서 설마 이러면서 봤는데 또 그 또 기사님이시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어? 제가 또 바로 그 프로그램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반가워하시면서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인사 잘 전해드렸다고 그 얘기도 전달해 드렸더니 이제 한 번만 더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올해 유난히 여름이 더웠는데 진짜 고생하셨고 행복하시라고 저를 뒤에 앉혀주시고 작가님의 축복하는 말을 진짜요? 그래서 와. 제가 정말 어떤 대신 세례를 받아오는 것처럼 오늘 받아왔습니다. 마치 무슨 비둘기처럼, 흰 비둘기처럼 지금 쪽지를 맞아요. 물고 왔다 갔다. 맞아요.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그 택시기사님 그 전화 연결이라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인연이, 네. 그쵸. 이쯤 되면 택시기사님 사연을 올려주실 법도 한데. 혹시 전달하셨어요? 샵 1045? 아니요. 우리 자꾸 그걸 까먹죠. 저도 그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렇네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누구라도 만나게 되면 이제 꼭 사연을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받는 것으로. 명심하고 있어야지. 샵 네. 1045. 사연으로. 네, 또 그러나 축복의 메시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또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날아와서 얘기해 주는 좋아요. 것도 재밌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카페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3번이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같은 택시를 번갈아 가며 이게 주염역에서 EBS까지 짧은 구간인데 거기서 이제 자주 계신가 그러니까요.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택시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럼요. 룰루랄라 행복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지 작가님도요.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북카페 테이블에 어떤 손님 와 계신지 바로 만나볼게요. 야, 저기 너 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보며 친구가 하는 말. 누구? 하츄핑?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나? 아니, 저기 말이야, 저기. 아야핑. 마늘 아프고 슬프고 너 자주 그러잖아. 맞다. 난 가끔이 아니라 자주 눈물이 나는 아야핑 혹은 슬픔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알면 조금은 덜 슬플까? 이 간단한 질문의 답도 알지 못해 나는 오늘도 슬프다. 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어떤 분인가요? 오늘도 슬프다 하셨어요. 아야핑 혹은 슬픔이가 오셨네요. 슬픔이, 이 슬픔, 사실 뭐 인사이드 아웃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슬픔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필요한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핵심적인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배척할 필요도 없고, 슬픔이를 아예 모른 척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고, 사람마다 슬픔이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작가님 어떠신데요? 슬픔이, 글쎄요. 참 모르겠어요. 기쁨이는 확실히 알겠는데, 슬픔이는,
제 안에 있겠죠? 슬프니까. 슬픔의 이름을 대본에 그렇게 빨간 색연필로 슬픔이 우리 제 어렸을 때 낙서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빨간 글씨로 어머. 이름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다 미신이잖아요. 근데 슬픔에게 얘는 정확히 저주를 내리듯이 아니, 얘는 정확히 따지면 빨강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 굵은 색연필로 여러분 예. 슬픔이를 이름을 몇 번이나 덧그어서 슬픔에 대해 생각하느라고 슬픔이 대본이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뭔가 알듯 말듯한 느낌입니다. 슬픔이. 네. 근데 작가님은 제가 책 소개하거나 이렇게 낭독할 때 한 번씩 눈물을 비치시잖아요. 슬픔을 아주 잘 받아들이시는 아, 눈물이 날 때 그러니까 슬플 때 우는 거 그 네.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슬픔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눈물이 막 차오를 때 이것을 다시 내리누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아. 하는 것이지? 이미 나 여기까지 차 올랐는데 얘를 아. 어떻게 눈물을 그대로 건조시키지? 휘발시키지? 이거를 몰라서 사실 저는 눈물이 막 이렇게 차 올랐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뭐 막 방송을 못할 정도로 네. 오열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적은. 충분히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뭉클한 그 감정을 자꾸 자극해 주시거든요. 또 신지 작가님이 이 에세이를 소개하시면서 낭독해 줄 때 그것에 공감인 거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공감의 눈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막 오열까지 가기는 그러기도 좀 그것도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신지 작가님은? 신지 작가님 전에 살짝 얘기해 주셨던 걸로 보면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의연하신 느낌인데 슬픔을 생각보다 신지 작가님이 다그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슬플 의외로. 때요? 슬픔이를? 슬픔이를 생각보다 엄하게 다스릴 것 같다는 약간 반전인 거죠. 왜냐하면 타인에게 이 슬픔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거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겠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집 슬픔이 잘 있어요, 그러면? 신지 우리 집 작가님의 슬픔이 슬픔이도? 잘 있어요. 학대받고 있지 그래서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편하고 너무 웃긴 게 저희는 올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네. 옛날에 남편이 진짜 눈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막 이러면서 왜냐면 슬픈 영화 볼 때도 옆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옆을 돌아보면 안 우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 너 막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너 정말 웃긴 게 저희가 무슨 뭐 막 정말 인간극장도 아니고 그냥 뭐 동네 한 바퀴나 네. 뭐 그런 뭐 잔잔한 네, 일상을 잔잔한 보여주는 거, 뭐 한국인의 밥상 뭐 이런 거 보다가 어떤 한국인의 밥상이요? 이렇게 인터뷰한 할머니나 이런 네. 분들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툭 했는데 그게 약간 찌르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찌르르 음. 하는 감정이 왔을 때 혹시 하고 싶어서 옆을 돌아보면 남편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 서로 그 돌아볼 때 네. 이제 우리 호르몬이 이런 작용을 하여 우리가 이제 슬픔에 아. 확실하게 우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카페인님들 궁금합니다. 슬픔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의뢰자에게 네. 책 가지고 오신 거 한번 공개하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도 내 얘기려니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좀 잘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이의 한숨 듣고 갈게요.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존 캐닉의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슬픔의 이름 붙이기. 이 책 우리 시 코너에서 살짝 또 소연 시인님이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 무리하는 맞아요. 시인 소연 시인님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는. 맞아요. 네. 이 책을 또 이 꺼내 먹어요 시간에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네. 또 이 한 줄 한 줄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연 시인님 덕분에 이 책을 이제 읽게 되었죠. 추천사의 힘으로 또 궁금해 그럼요. 하셨군요. 믿보 시인, 믿고 보는 시인. 소연 시인님 추천사를 보고 네. 추천사가 이렇다면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음. 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하자면 이 저자인 존 캐닉은 2009년에 개인 블로그에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일까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어서 답답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그런 거 같아요. 있죠. 네. 근데 존 캐닉은 그런 이제 감정들에 내가 스스로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다라고 해서 뭐 사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활용하기도 네. 하면서 자신만의 조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정을 뜻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만들어낸 게 이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블로그로 시작했을 때는 미미했는데 이 언어적인 감각과 또 섬세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너튜브에도 계정을 만들게 되고 그 너튜브를 막 우리가 아는 비욘세 네. 이런 분들이 샤라웃을 또 해주면서 이게 되게 오. 유명해지게 된 그런 프로젝트인데 나중에는 뉴욕타임스 같은 매체에서도 호평을 받고 첫 번째 책으로 이 슬픔의 이름 붙이기가 나오게 된 거죠.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슬픔의 여러 종류 중에 슬픔 영역의 여러 종류들 중에서 만약에 신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어떤 감정에다 이름 붙이고 싶으세요? 신지요? 어떤 순간에 느끼는 슬픔 비스무리한 거에 음. 신지라고 붙이겠다. 늘 저에게 이렇게 퀴즈를 퀴즈가 아니라 궁금해서 왠지 신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새벽 신자가 떠오르니까요. 약간 새벽에 홀로 깼을 때 근원적인 네, 삶에 외로움. 대해서 갑자기 느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 새벽 신의 뜻지로 하면은 약간 그런 슬픔을 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새벽 신의 뜻지. 네, 새벽에 느끼는 삶에 대한 새벽에 홀로 깨어 느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이 신지. 신지다. 신지다. 이거 재밌네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님들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네, 그러니까 슬픔 영역 안에서 그렇죠. 이런 순간에 이것을 뭐라 부른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존 캐닉이 한 게 바로 그런 작업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도 해볼 수 있다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는데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왜 한 언어에 어떤 것을 위한 단어는 있고 어떤 것을 위한 단어는 없는지 평소에 질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구유에서 건네졌거나 놀이터에서 주워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억, 심지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일을 돕는 일종의 심리적 프로그램으로 기능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썼듯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된다. 언어는 우리의 인식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자체에 내장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시대에 몹시 뒤처져서 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 결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는 거대한 맹점이 생겨나고 어휘 목록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생겨난다. 단어들은 절대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시도해 봐야만 한다. 다행히도 언어의 팔레트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공백을 메울 새로운 언어적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즉, 번역 불가능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의하지 못할 만큼 모호한 슬픔은 없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은 슬픔에 관한 책이 아니다. 적어도 슬픔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다. 슬픔, 새드니스는 본래 충만함을 뜻했던 단어로
그 어원은 라틴어 세티스, 충분한, 만족스러운이다. 바로 이 단어에서 satisfaction, 만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슬퍼진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였다. 초점을 무한대에 맞춰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기쁨과 고뇌를 모두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요즘 우리가 슬픔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글자 그대로 희망의 부재, 즉 절망을 뜻한다. 하지만 진정한 슬픔이란 사실 그 반대, 즉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신비롭고 무제한적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활기 넘치는 솟구침을 뜻한다. 그런 이유로 당신은 이 책의 곳곳에서 우울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상하리 많지 기쁨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운 좋게도 슬픔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의 무언가에 마음이 쓰여 그것에 사로잡힐 정도임을 의미한다면 슬픔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음미하시길.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Do Nothing 들려드렸습니다. 존 캐닉의 책 슬픔의 이름 붙이기에 담긴 글 프롤로그 이 책에 대하여 절기 박사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진짜 재미난 작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니까요. 네, 읽어주신 거 들으니까 그동안의 사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전적 정의들이 기성품이라면 맞춤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이 존 캐닉이란 저자가 테드 강연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어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린 그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어휘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어가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라고 사실입니다. 했는데, 네, 맞아요. 이 테드 강연에서 한 이 말이 이 책을 사실 기획 의도를 요약하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요. 단어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 있는 단어 안에서 내 감정을 찾으려고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딱 맞진 않는데 거기 좀 구겨 넣어서 이거라고 말하거나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창의적인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이 너무 신기해서 저도 이제 집에 함께 사는 분에게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그 눈물이 많은 분에게 이런 책이 오셨어요? 있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을 받아들일 네. 때 우리가 그런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이제 다른 나라에만 있는 그런 단어들을 단어들, 맞아요. 가리키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 의뢰 그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슬픔에 대한 다양한 말들, 지금은 사어가 된 말들까지 네. 모아서 이렇게 한 권의 사전처럼 만든 게 아닐까 오해할 수 있지만 존 캐닉이 다 만들어낸 단어들의 그렇죠. 집합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이 책을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였는데 맞아요. 정확히 그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외로움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것은 이게 좀 영어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이 존 캐닉이 활용한 조어법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두 영단어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영어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 혹은 라틴어 같은 것과 조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쓰여있는 설명을 읽다 보면은 맞아. 그런 감정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개 예시를 한번 네, 들어보면요. 궁금합니다. 저스팅이라는 단어 등장을 해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저스트, 그저 단지를 뜻한 저스트에 조스팅이라는 그 창끝을 겨누는 그 시합을 네. 뜻하는 그 조스팅을 합쳐서 저스팅으로 만들었는데 이 단어는 한 가지만 바꾸면 이를테면 헤어스타일만 괜찮게 바꾸면 제대로 된 친구들만 찾으면
돈만 조금 더 벌면, 음. 여유 시간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혼잣말하는 습관. 더 나은 삶의 전환점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듯한, 누가 조금만 밀어주길 기다리며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와, 구체적이다. 네. 근데 우리가 뭐 하나만 바꾸면 그쵸.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에테르니스는 그 에테르라는 그 네. 휘발성 화합물과 그 투게더니스라는 단어를 합친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둘러보고는 그곳이 지금은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진 않으리란 것을 알고 느끼는 아쉬움. 이런 거 저 느껴져요. 맞아요. 왜냐면 그 앞에 거는 저스팅은 제가 쫙 공감이 안 됐던 게 하나만 바꾸면의 규모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만 바꾸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다 바꿔야 돼. 요거랑 저거랑 저거랑 막 이게 좀 세트 단위여서 아, 소박하다. 저스팅은 좀 내 사전에 있진 않겠다 싶은데 에테르니스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어제도 느끼는. 그저께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 인간은 참 행복할 때 이 행복감이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을 동시에 느끼면서 어떤 쓸쓸함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을 놓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만큼 막 지금을 이렇게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이렇게 좀 다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맞아요. 그래서 이 조언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에테르, 그러니까 휘발되어 버리는 네. 투게더니스가 휘발되어 버리는 거를 뜻하는. 그렇죠. 그래서 참 붙네요. 천재인데 이러면 괜찮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이제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단어에 대한 풀이, 어떤 것들은 에세이 한 편 분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등장하고 끝에 어원해서 이제 어떻게 된 조어법인지를 밝히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방금 이제 고은 작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단어는 난 그렇게 와닿진 않네 하는 것도 찾고, 또 이 네. 단어는 맞아, 이런 게 있기를 바랬어 라고 딱 반가워하기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에 딱 하나만 마음에 들고 나머지 다 바꿔야 돼 이런 건 없죠. 차라리 그런 정도의 게 있으면 제가 아직 이 사전을 네. 정독하진 못했는데 그런 네. 것도 등장할지. 네, 그 너무 욕심, 슬픔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슬픔을 규정한 그 부분도 마음에 드네요. 그쵸.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 어떤 강렬한 경험으로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는 뜻이었는데 과거만 해도 요즘에는 더 좁아졌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제목이면서 책 제목이 슬픔의 이름 붙이기인데, 이 네. 슬픔의 어원 자체를 또 파헤쳐 보면서 시작한 것도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제가 우리식의 이 조어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까 우리 새벽의 슬픔 신지 그쵸. 신지했잖아요.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또 이 책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좋습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머리 테이블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괜찮네요. 그쵸. 제목은 내가 만든 그 단어. 예를 맞아요. 들면 신지 하고 본문은 바로 이 감정은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는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 부분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보내실 때 참고가 되는 이제 에세이 분량으로 서술을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네, 오셨군요. 샘플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바로 듣고 갈게요. 클렉소스, 과거를 곱씹는 기술. 당신의 삶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여 있다. 돌아가서 과거를 지우거나 실수를 수정하거나 놓친 기회를 다시 붙잡기란 불가능하다. 순간이 끝나자마자 당신의 운명은 결정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의 경험을 기록한 잉크는 사실 말라있지 않다. 당신의 경험은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의미가 변한다. 흔히들 과거를 돌이켜봐서 얻을 건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는 게 그저 향수나 후회와 관련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맥락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잉크 무늬 그림 같은 것에 빈칸을 채우는 일종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영웅이 아주 괴로워하는 누군가로 움츠러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악당이 완전히 공감되는 인물로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 몇몇 주변적인 인물들이 실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쭉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한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의 결점이 드러나면서 황금기의 어두운 면모가 엿보일 수도 있다. 허비한 세월이 당신의 궁극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약삭빠른 투자였던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세상의 끝이 더 나은 무언가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오래전에 스치듯 생긴 상처가 속으로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당신을 아프게 하며 당신의 전 생애에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당신 자신의 이미지조차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당신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쿨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민망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으며, 기발했다고 생각했지만 모자랐을 수도 있고,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보살핌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한 과거를 곱씹는 일은 그리 나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것은 시간의 지나친 단순화에 맞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이 계속 살아있도록, 기억의 캐리커처 이상의 무엇이 되도록 애쓰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는 기억 자체를 물감이 캔버스에 닿자마자 진짜 작품이 시작되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술 작품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오직 버려질 뿐. 어원. 잉크 무늬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인 클렉소그래피. 환자가 애매한 잉크 무늬를 해석하는 것을 보고 환자의 잠재의식을 파악하는 로르샤흐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니 베넷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듣고 왔습니다. 존 캐닉의 책 슬픔의 이름 붙이기에 수록된 글 클렉소스 과거를 곱씹는 기술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런 단어들이 실제 영어권에서 이 책으로 인해서 또 이제 사용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몇몇 단어가 실제로 쓰이는 걸 보면서 존 케닉도 너무 오. 신기했을 것 같아요. 와. 이를테면 산더라는 말은 눈앞을 지나가는 익명의 사람들 각자가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그저 배후에 존재하는 엑스트라일 뿐일 거라는 깨달음. 그쵸.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서 늘 계속 엑스트라로 존재하는 셈이잖아요. 그 택시 기사님 삶에서 그쵸. 우리는 그쵸. 자꾸 등장하는 엑스트라죠. 맞아요. 그런 것을 이제 산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영어권에서 지금은 아. 심심찮게 쓰인다고 해요. 좋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신조어들 만들어져서 음. 이제 익숙하게 쓰게 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우리나라는 밈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 밈을 최초로 이렇게 말하자라고 만들었던 사람은 되게 네. 신기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자, 만약에 우리 카페이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클렉소스처럼 이렇게 글을 쓰신다면 팁을 좀 주세요. 어떻게 단어를 좀 포착하면 좋을지, 단어를 만들면 좋을지. 제가요? 존 캐닉을 초대석에 불러. 아까 심지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존 캐닉의 그 사용 방법을 약간 응용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영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영단어의 뜻을 합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까 그 에테르와 투게더니스처럼 네. 그렇게 합쳐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근데 한자를 많이 쓰니까 네. 내 이름이 혹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단어의 그 한자 뜻을 다른 것으로 변환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치거나 아니면 익숙했던 뜻을 다른 걸로 변환해서. 네, 한자 뜻을 아까 신지도 저는 믿을신의 뜻인데 새벽신의 새벽신으로. 뜻지로 바꾼 거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 말로는 더 많겠죠. 우리 우프다라는 말도 사실 네. 웃긴데 슬플 때 쓰는 말이 맞아요.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에세이에 그 얘기 쓴 적 있거든요. 그 진짜 그 막 웃다가 어디 발 같은 거 찧어서 아플 때 네. 제가 울음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딱이네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진짜
웃어가지고 웃겨가지고 나대다가 뭐 어디 찧어가지고 막 그렇죠. 웃으면서 울 때 이것은 울음이다 어. 한 것처럼 이제 그냥 순우리말로도 해볼 수 있겠죠. 많은 카페인님들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존 캐닉의 슬픔에 이름 붙이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음악 듣고 그러면 우리 카페인님이 어떤 또 글을 남겨주셨을지 카페인님 글도 만나러 갈게요. 폴킴의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꺼내 먹어요 시간에는 김신지 작가님이 존 캐닉의 슬픔에 이름 붙이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딱 선물하면 좋을지 한 줄 딱 강조해 주신다면요. 한 줄로요. 네. 우리 소연 시인님을 좋아하시는 카페인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소연 시인님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오래 겪어온 슬픔들이 이름을 얻고 거기 놓여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 계속해서 웃었다. 라고 추천사에 쓰셨어요. 우리 소연 시인님을 웃게 만든 책 그러네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와, 이 추천사를 보고 또 신지 작가님도 와 반가움에 또 달려가서 펼치고 또 신지 작가님의 슬픔도 많이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규정되지 않았던 슬픔을. 네, 너무 재밌는 독서였습니다. 이 재밌는 독서. 이 추천사의 끝이 웃었다로 끝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아, 추천사는 더 긴데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부분의 맞아요, 끝이. 맞아요. 예. 왜냐면 슬픔에 이름 붙이기라고 하니까 왠지 너무 슬픈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웃게 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면 신영철 평론가님의 또 추천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캐닉 씨, 이것도 명명해 보세요. 구상은커녕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읽으면서 뭔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책 앞에서 느끼는 허탈한 쾌감. 너무 착붙으로 써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네요. 이 추천사들 두 개의 추천사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카페인님들 네 지금 또 뒤적뒤적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마음 참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카페인 정별호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직원이 사표를 냈다. 직원이 사표를 냈다. 이 부서에 내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다. 여러 번 겪은 일이지만 이번 일은 충격이 컸다. 혼란스러웠다. 퇴사 전 그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공공연한 사이트에 남겨놓은 글 때문이었다. 퇴사의 사유가 어느 나쁜 팀장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은 이틀 뒤 지워졌지만 그 글을 누군가들이 캡처하여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었다. 누군가 써놓고 지워버린 그 글 앞에 그리고 지워지기 전에 캡처로 저장된 내용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 상황 앞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었다. 난 그 작은 쪽지 안에서 무너져 버렸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고 기회를 주었는지와는 별개로 나는 그 글에 나온 그냥 악독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감,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퍼져서 대체 어느 부서의 어떤 팀장인가라는 궁금증이 번져나가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었다. 몇몇인가에게 해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피로감과 더불어 다시 또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무력감이 더해졌다. 일을 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늘상 강조하던 나였다. 그런 나였기에 더 충격이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역시 중요하다고 깨닫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매우 편향되고 왜곡되게 쓰여졌기에 내가 이렇다고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습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억울한 마음이 몰려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는 입사 전 면접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꿈이라는 얄팍한 선언과 각오를 믿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일에 대한 경험과 일을 대하는 자세로 판단하기로 했다. 말은 버려질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경험과 자세는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말은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꾸며낼 수 있지만 인생은 꾸며내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처음부터 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건 모를 일이다. 이를 대하는 자세는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 그가 말하는 꿈이 일을 열심히 하게도 할 수 있었을 거니까.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위로에 질끈 기운을 내본다. 그 말에도 그의 인생이 담겨 진심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진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든 이후에라도 비로소 가닿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또 고된 하루가 흘러간다. 네, 오늘 가운데가 이제 별철이 되어서 카페인 정별호 님이 남겨주신 글이었습니다. 와, 이 정말 내밀한 고백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에세이로 써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이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좀 더 마음의 정리가 아마 되셨을 거라고, 그게 사실 글쓰기가 가진 효용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부대끼게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글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말을 얹을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쓰셨잖아요. 말은 버려질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경험과 자세는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셨는데, 아마도 평소에 일했던 경험과 자세를 아는 동료들이라면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왜냐하면 스스로 쓰신 것처럼 일을 대하는 자세나 어떤 경험 같은 것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인생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적되어서 어떤 사람인지 회사 안에 동료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네. 너무 오래 이렇게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여기 더 단단해질 거예요 라는 위로를 지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이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해도 단단해지 뭐가 단단해져, 내가 힘들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글이었어요. 그렇죠? 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신지 작가님 덕분에 오늘도 굉장히 우리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다행이에요. 네. 신지 자주 느끼시지 마시고요. 네. 새벽녘의 슬픔. 그러나 신지가 찾아오면 아, 이거구나 신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어법도 꼭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숙제 체크 감사합니다. 네. 신지 작가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